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간 오후 2시 13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일부 종목의 차트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의 주가와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는 시점에서의 주가 차이가 있음을 꼭 좀 어, 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선주, 그다음에 비료, 그다음에 뭐 농기계, 뭐 이런 종목들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죠?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어떻게 보면은 농기계나 아니면은 비료주 같은 경우는 에그플레이션이죠. 예, 곡물가 상승에 기반한 그러한 주가 흐름이 어, 주가 흐름 때문에 곡물가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혹은 에그플레이션 테마주 이렇게도 부릅니다. 반면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곡물가하고는 상관없죠. 예,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그 내면을 잘 뜯어보면은 실제로는 천연가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 천연가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천연가스가. 이 부분을 갖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예, 어제. 그러니까 26일이죠. 예, 26일 화요일 날. 저녁 무렵에 뉴스가 하나가 나온 뒤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뉴스들이 계속 줄줄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전격 중단한다. 27일부터 전격 중단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폴란드는 이미 지난주부터 루브라로 천연가스 수입 대금 결제를 갖다가 거부한 바 있습니다. 예, 우리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나올 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도 러시아산 천연가스 비중이 상당히 커요. 특히 불가리아 같은 경우 80, 90% 정도가 러시아산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제2의 폴란드, 불가리아와 같은 그런 나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나오기 전에 일부 유럽 국가들이 먼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을 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이렇게 줄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반대급부로 중동 일부 국가의 천연가스, 그 다음에 특히 미국산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 확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예. 자, 이 자료는 메리츠 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발간된 자료 중에 일부 그래프인데요. 유럽향 천연가스 수출 비중 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미국이에요. 미국. 예. 미국의 유럽향 천연가스 수출 비중 추이입니다. 대략 한 2016년, 2017년, 2016년이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2016년부터 증가한지는 몰랐어요. 예, 뭐 잘해야 한 2019년, 20년 뭐 이때쯤부터 수출이 증가했다라는 걸 몇 년 전에 어렴풋이 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긴 있었는데 예, 상당히 가파르게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 그러니까 오늘 나온 메리츠 증권의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지난 1월, 그러니까 2022년 1월 달, 1월에 수출 비중이 거의 18%가량까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1월 달까지만. 근데 그 뒤 2월, 3월, 4월은 지금 현재 수치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결국에 이 말은 훨씬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더욱더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예,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공급량은 어떨까요? 공급량은 늘진 않고 있죠.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보시면은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원유와 가스 시추 공수, 시추수예요. 개발하고 있는 수가 전체적으로 2020년 중반기 때부터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원유 부분은 증가하고 있는데 가스 시추 공수는 그닥 그렇게 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예, 2011년, 12년부터 줄기 시작한 시추 공수가 지금 거의 바닥을 기고 있어요. 지금 현 시점, 지금 현 시점 미국에서 천연가스 시추 공수가 75개, 75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원유 플러스 시추,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 시추 공수는 369개, 즉 300개 정도는 원유 쪽이고요. 나머지 70개 정도가 결국에는 가스 시추 공수라고 합니다. 상당히 낮게 머무르고 있다. 근데 이게 또 급격하게 늘 수도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은 수요가 줄어드는 여름이죠. 거기다가 시추를 할 고급 인력들이 없대요. 미국에서. 그리고 또 시추에 성공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 인력도 없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철강주들이 철강이죠, 철. 철강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가스관에 들어가는 원재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말 그대로 시추공 비용이 커졌어요. 기존보다. 그러니까 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혹시라도 수요가 줄면 어떡할 것이냐. 혹은 민주당이니까 미국은 민주당의 집권이죠. 민주당이 집권을 하다 보니 혹시라도 정책적으로 또 억제책이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또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속되면 가을 무렵부터는 뭐가 되죠? 겨울철부터 본격적인 난방 수요 등이 나오죠. 천연가스 난방 수요 등이 나옵니다. 자, 이 난방 수요가 나오게 되면은 수요가 훨씬 더 급증하게 돼요. 공급량은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량은 줄어들거나 아니면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조선주 같은 게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물론 후판 가격 상승이라는 그런 악재도 있어요. 있는데 원체 이쪽 부분에 대한 수요가 크다 보니 조선주들이 강세를 저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그 강관이라고 하죠. 강관, 가스관에 만드는 강관. 이 강관 수요도 증가하면서 여기에 따르는 어떠한 그 실적 개선도 크게 늘어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럼 비료는 뭘까요? 비료. 여러분들 중에서 비료가 단순하게 에그플레이션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수출을 갖다 제동을 걸고 그 다음에 남미나 북미 쪽에서 기후변화로 작황이, 즉 라니뇨죠. 라니뇨. 이걸로 작황이 안 좋다 보니 생산량이 줄어들고 공급량이 줄어들어가지고 가격이 급등했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자, 이거 이외에도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비료는 뭘로 생산하냐 면 절대적인 원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암모니아 질소죠. 암모니아 질소. 이 암모니아 질소를 어디서 뽑아내나, 이 하도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에만 매달려 우리가 살다 보니 중국은 암모니아를 뽑아내는데 석탄을 주로 이용한대요.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석탄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모니아 질소를 뽑아내는데 석탄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도 많이 쓰인대요. 천연가스도.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있죠.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비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암모니아 질소를 석탄이 아니라 천연가스에서 주로 거의 대부분 뽑아낸다고 합니다. 천연가스 비중이 거의 80% 이상이래요. 80% 이상.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비료 부분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계속 볼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너무 이렇게 주가 등락 이런 거에 또 연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조정시 잘 봐야 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왜?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오르면 생산 비용이 늘어나고 그거를 가격에다 전가하거든요. 자, 그리고 농촌지역이라고 그러죠. 농촌지역이라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농촌지역에서 뭡니까? 기후변화로 경작지, 한정된 경작지에서 최대한의 생산량을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비료도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죠.
예,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디어인가 디오인가 그 농기계, 예, 미국 내에서 상당히 큰 농기계 업체 있어요. 농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농민들이 비료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 농기계 도입을 좀 늦추거나 혹은 농기계 교체를 갖다가 지금 당장 말고 좀 늦추려 한다. 비료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그것 때문에 농기계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 목표 주가랑 투자 의견을 갖다가 각각 한 단계씩 하향 조정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농기계 관련주들도 요번에 좀 조정을 좀 받았죠. 그죠? 예, 뭐 이렇게 크게 받지는 않았지만, 근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어, 2020년까지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였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여러 가지 그러한 기가 막힌 정책들을 했습니다. 참 저런 걸 보고서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걸 할 생각을 하지? 저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 라고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바로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곳에다가 뭐죠? 장벽을 갖다 설치했습니다. 즉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시키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멕시코 등 이 남미 지역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간 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주로 취업을 하냐면 말 그대로 이제 뭐 3D 산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게 되는데 특히 농가 쪽으로도 많이 취업을 한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노동력 부족이 이미 나왔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굉장히 좀 약간 타이트한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게 되죠? 각국이 제한 조치를 했어요. 입출국을 제한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서로.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태부족이 돼버렸죠. 노동자 태부족. 그 와중에 인건비는 엄청나게 또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비료 가격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하고 자 그런데 한정된 경작지에서 최대한 생산량을 뽑아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금 당장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지금 당장보다 넉넉하게 지금 1개분기 실적, 2개분기 실적이 아니죠. 전체 실적으로 봤을 때는 농기계에 대한 수요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선이라든지 곡물과 관련주, 물론 이제 뭐 사료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을 꺼내들었는데 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비료주인 남해와 또 좀 조정을 21선까지 조정을 받고 있죠. 자, 그 곡물가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 한일사료 같은 종목이 있어요. 한일사료. 한일사료라든지 뭐 고려산업이라든지 특히 한일사료가 대장이었었죠. 이런 사료주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 너무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테마성으로 기대감만 가지고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은요. 결국에는 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조정 후에 더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수출, 실제 돈을 갖다가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을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큰 기대감만 가지고 크게 테마화 돼가지고 크게 급등을 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실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오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항상 그랬죠. 과거에 이런 테마들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사료주를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을 갖다가 속아내서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짧게 보면은 사실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길게 본다면은 분명한 거는 조정을 통해서 기회도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뭐 한 10분 내에 만들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좀 길어져 버렸는데 원체 조선주, 그 다음에 뭐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그 다음에 천연가스와 관련된 뭐 강관주라든지 그죠?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원체 높기 때문에 좀 짧게만 본다라는 거는 좀 짧게가 아니라 단발성으로 보는 건 좀 아닌 듯 싶어가지고 좀 넉넉하게 좀 안목을 좀 멀리 이렇게 놓고 봐도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방송을 만들어 봤네요. 자,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